이번 강의는 옵션입니다. 파생 금융상품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에 대한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당 정책 이론을 했었는데 그 배당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배당은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배당하면 이제 현금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큼 배당했느냐는 그 척도로 DPS, 배당 성향, 배당률, 배당 수익률 등이 이용이 되는데, DPS는 한 주당 배당액, 그러니까 디비던드 퍼 쉐어하고 그 한 주당 얼마를 배당하느냐는 거고요. 배당 성향은 전체 순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을 했느냐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보율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배당률은 액면 대비, 한 주당 액면 대비 DPS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액면이 아니라 주가 대비. 그러니까 주가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제 DPS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당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완전 시장에서는 그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MM이 그 배당 무관련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완전 시장에서 MM의 그 배당 무관련 이론은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서 일부를 유보하고 그 배당을 한 후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서 해야 된다면은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죠. 물론 배당을 하면은 현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감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 시장이라면은 주주의 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많이 주면은 주가가 배당락 주가로 낮은 가격이 될 텐데, 그러면은 주주가 배당이 필요 없다 하면은 그 배당 가지고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배당이 필요한데 회사가 배당을 안 한다 이러면은 배당부 주가가 높은 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부 주가에서 잘라서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주의 자가 배당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불안전한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전한 요인으로 세금이나 거래 비용, 정보 비대칭 등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어떤 때는 플러스, 어떤 때는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은 순이익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순이익의 변동폭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당 수준의 배당 정책, 안정적 배당 정책 또는 뭐 배당 수준의 그 안정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이번 강의는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옵션이 그 선물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상적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그 생소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기초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갖게 되면은 만기 가치의 투자 손익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만기 가치와 투자 손익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종전에는 얻지 못했던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런 투자 전략으로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옵션은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가 되면은 적정한 균형 가격이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옵션의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옵션의 만기 가치. 만기 가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투자 손익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여러 가지 그 투자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옵션의 투자 효과, 그 다음에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OPM이라고 합니다. 옵션 프라이스 모델. 이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의 기초 개념입니다. 파생금융 상품을 먼저 소개하면은 종전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 외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해요. 이런 파생금융상품에는 선물과 옵션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옵션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 이런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위험관리 효과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 위험관리 효과는 레버리지 효과하고 헤지 효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손익의 그 변동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손익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헤지 효과인데요. 헤지 효과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작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레버리지 효과는 이런 지렛대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여기서 크게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요. 헤지 효과는 이렇게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옆에 산이 있어요. 그럼 산에서 비가 와요. 그래서 산이 무너져서 집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이 집이 웰스예요. 나의 웰스. 이럴 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장을 치는 거예요. 담장을. 이렇게 담장을 치는 거를 그래서 헤지가 담장이라는 뜻이죠. 레버는 이제 지렛대라는 뜻이지만, 헤지는 담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담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세 개가 오네, 그죠? 하나는 주가 변동, 하나는 환율 변동, 하나는 금리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주가 지수 옵션, 주가 지수 선물, 또 금리 선물, 금리 옵션, 통화 선물, 통화 옵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위험을 제거하거나 그러니까 완전 해치고 작게 만드는 것, 부분 해치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일단 옵션부터 살펴보죠. 옵션의 기초 개념. 옵션이 뭐냐? 옵션은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구입할 때 선루프는 옵션이다. 이러면은 내가 원하면은 선루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루프 가격이 있을 거예요.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것보다 비싸게 100만 원 이러면은 100만 원이 바로 그 선루프를 취득하는 그 대가로 내는 돈이죠. 그리고 어떤 주식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차를 구입할 때 선루프는 옵션이다라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어떤 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살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콜 옵션이고 팔 수 있는 옵션은 이제 풋 옵션이 되는 거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이 이제 일상적인 그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나전자의 주가는 4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1년 후에 이 주식을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이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만 원에 사놨는데 40만 원짜리 주가가 내년에 6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이니까 60만 원이 돼도 50만 원에 사니까 10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옵션을 지금 3만 원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때 가나전자를 기초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취득하는 것, 그게 바로 기초 주식, 기초 자산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현재 40만 원이었잖아요. 이거는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이에요.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 그래서 이거는 S0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 S0. 그리고 1년 후에 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옵션의 만기입니다. 옵션의 만기. 5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옵션의 행사 가격이라고 그래요. exercise price라고 합니다. exercise price. 3만 원은 옵션이 지금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의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 그래서 옵션의 종류를 보면은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고요.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럽형 옵션과 미국형 옵션이 있는데 유럽형 옵션은 만기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고 미국형 옵션은 만기 이전에도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의 행사 내용에 따라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종류를 나누고 옵션의 행사 시기에 따라서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눕니다. 보통 옵션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T는 이제 옵션의 만기예요. 옵션 만기. S0는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이고 ST는 만기에서의 가격입니다. X는 행사 가격, exercise price라고 했죠. C0는 현재 콜 가격이에요. C0. 현재 콜 가격이고 CT는 콜옵션의 만기에서의 가치, T 시점에서의 가치. 이렇게 이제 기호를 정의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식을 쓸 때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의 만기 가치예요. 옵션의 만기 가치는 옵션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1년 후에 50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ST가 여기 만기 X축이 만기 주가예요. 만기 주가. 여기 ST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50만 원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뭐 3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안 사면 되니까 콜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50만 원을 넘으면서부터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0만 원이 됐다. 이러면 10만 원의 이익을 얻고 70만 원이 됐다. 그러면 2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을 기준으로까지는 수평으로 오다가 50만 원을 넘어서부터는 45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45도로. 근데 그거는 옵션 자체의 만기 가치고요. 옵션을 취득한 사람의 투자 손익, 또 만기에서의 투자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옵션을 살 때 3만 원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못하게 되면은 취득 가격 3만 원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이 될 때는 3만 원이 마이너스에다가 얼마부터 이익이 생겨요? 53만 원이 돼야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50만 원에서 꺾여가지고 53만 원을 통과하는 45도 선이 바로 투자 손익, 만기 손익이에요. 투자자의 콜 옵션을 취득한 가격까지 포함한 만기 손익입니다. 풋옵션은 어때요? 풋옵션은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러면은 주가가 50만 원 미만이 돼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49만 원이 되면 50만 원을 파니까 만 원 이익을 보고 40만 원이 되면은
50만 원에 파니까 10만 원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그 주식이 망해가지고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휴지 조각을 50만 원에 파는 거니까 50만 원만큼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에 50만 원을 절편으로 해서 45도로 내려오는 선이 되고 50만 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쭉 가는 거예요. 60만 원이 되면은 풋옵션을 왜 행사해요? 그냥 60만 원에 팔지. 그러니까 이렇게 45도 선을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풋 가격은 2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풋 가격 2만 원이다. 그러면은 48만 원에서부터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49만 원이 되면은 행사하긴 해야죠. 행사해야 돼. 행사 안 하면은 2만 원 손실이지만 49만 원이면은 만 원의 이익을 생기니까 2만 원에서 만 원을 뺀 손실의 폭을 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는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 손익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의 만기 가치와 만기 손익을 이렇게 그리고요. 레버리지 효과, 이제 옵션을 투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하고 헤지 효과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레버리지 효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옵션을 매입하면은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서 가격 변동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효과. 직접 기초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옵션을 매입하면 손익이 더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건 이제 간단한 예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예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보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해지 효과. 해지 효과가 조금 더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기초 주식과 옵션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옵션에 기초 주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주식만 보유하는 것보다 주식과 옵션을 결합하면은 위험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해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소개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기초 단계에서 많이 소개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S-C, S-C라는 것은 플러스 S에 마이너스 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비콜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는 기초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P를 사는 거예요. 풋을 사는 거예요. 요거는 보호풋이라고 그럽니다. 보호풋. 그리고 또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기초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풋을 하나 사갖고 있고 콜을 하나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헤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헤지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S에다가 마이너스 C, 방비콜. 그래서 S는 이렇게 45도 선으로 주가가 되죠. 45도 선으로. 왜냐면은 만기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만큼 이익을 날 거 아니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C래요. 그럼 원래 플러스 C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은 거예요. 점선이 표시된 게.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럼 점선과 이 실선을 합치면은 요게 45도 선으로 올라가니까 45도 선으로 따라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이 마이너스 C로 올라와 있으니까 요게 여기서 요만큼 올라오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45도 선으로 따라가다가 여기서 45도 선으로 올라가고 여기 45도 선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평을 가는 거죠. 그래서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S-C. 그래서 이걸 이제 방비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플러스 S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실은 이만큼이 되는데 마이너스 C를 결합시키는 바람에 손실 폭을 이만큼 올렸잖아요. 이만큼 줄였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줄였고 손실만 줄일 수는 없죠. 그 대신 이익이 날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익 날 기회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의 이익 날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보호풋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아까 45도선이라고 그랬죠. 풋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점선으로.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게 이쪽이 45도로 내려오고 45도로 올라가니까 45도선으로 가다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거는 수평으로 가는데 이게 45도로 가니까 45도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S 플러스 P.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이 날 이만큼 가능성을 줄였잖아요. 이만큼 손실이 날 거를 줄인 대신에 이만큼 이익이 날 이익의 폭을 좀 줄였죠. 그래서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에 이익 날 기회를 좀 양보한 거죠. 그래서 부분 해지가 있습니다. 부분 해지. 근데 이제 해지 포트폴리오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이거예요. S 마이너스 C 아까 여기서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 45도선이에요. 그러다가 풋을 여기다 결합시켜요. 풋을.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은 이게 45도로 내려오고 이게 45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수평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부터는 다 45도니까 이것도 계속 45도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결국 완전 해지가 된 거예요. 만기 주가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해지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샀을 때 S 가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P도 지금 가격에 P로 사고, 그 다음에 콜을 S 가격으로 팔았어요. 이렇게 구성한 것이 나중에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 1기 후에 가면 이게 X가 됩니다. X. 행사 가격. 항상 X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투자한 것에 무위험 수익이 X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 플러스 무위험 수익률 RF를 곱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 밑에 식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P로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걸 풋콜 페널티라고 합니다. 풋콜 페널티. 그러니까 이 시기나 다 풋콜 페널티인데 똑같이. 근데 변형을 시킨 것 뿐이죠. 그래서 P는 C0 마이너스 S0에다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더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풋 가격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콜 가격만 공부하면 돼요. 이 콜 C0만 구하면은 여기 이 식에다 넣어서 똑같은 조건의 풋 가격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다 콜 가격 결정 모형이란 말이에요. 풋 가격 결정 모형을 또 따로 공부하지는 않아요. 풋콜 페널티를 통해서 콜 가격을 알면은 동일한 조건의 풋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옵션 가격 결정은 OPM이라고 합니다. OPM. 그래서 옵션 프라이싱 모델의 앞자를 따는 건데요. 이때 옵션 프라이싱 모델에서 이 프라이싱이라는 것은 여기서 옵션 가격을 구하는 모형이라 할 때 이 가격은 아까 앞에서 예제했던 가나 전자 얘기할 때 콜 가격이 3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3만 원이 아니에요. 그 3만 원은 옵션의 시장 가격이고 여기서 구하는 것은 옵션의 이론 가격이에요. 옵션의 이론 가격. 옵션 이론 모형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내재 가치. 또 뭐라 그랬죠? 균형 가격. 이게 지금 모형으로 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앞에서 예를 들었던 가나전자의 1년 후에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 가격이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3만 원은 시장 가격이에요. 이거랑 다른 거죠. 이거와 시장 가격은 다른 겁니다. 이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의 차이가 생기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차익 거래, 재정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팔면서 차익을 이익으로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시장 가격은 균형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균형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거는 뭐 옵션에서만 적용된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 옵션 가격의 결정 모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확실성 모형, 이항 분포 모형, 그리고 뒤에서 이제 블랙슐스 모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만기 주가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성 모형은 그 만기 주가를 확실한 값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확실성 모형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그래도 이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션이 그 내년에 그 주가 만기에 가서 만기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옵션이 이익도 생길 수 있고 손실은 생기지 않죠. 그 손실이 날 것 같으면 행사를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만기에 가서 확실한 값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옵션의 콜 옵션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콜 옵션이 아니라 콜 옵션의 만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아까 얘기했던 가나전자 주가가 만기에 가서 60만 원이 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니까 6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사게 되면은 1년 후에 받는 게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금리가 10%다 라고 하면 1.1로 나눠서 9만 9원 네, 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ST-X를 1 플러스 RF로 나누면은 바로 이건 X의 행사 가격, X 행사 가격. 이게 바로 콜의 현재 그 균형 가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풀었으면은 요게 현재 만기 주가를 1 플러스 RF로 나누면 그게 S0가 됩니다. 왜 S0거든요? 주가가. 이거는 확실성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1기 후에 받게 되는 60만 원이라는 것도 확실한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RF로 할인을 하면은 S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의 1 플러스 RF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예요. 이게 현재 주가고. 이게 바로 그 확실성 모형인데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현재 주가고 여기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확실성 모형은 콜 옵션 가격이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뺀 거예요. 이항 분포 모형은 만기의 주가가 그 만약에 10,000원짜리다.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서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내려서 8,000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그래서 이항분포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그 맞는 얘기냐? 이것도 안 맞죠, 당연히. 그렇지만 확실성 모형에서처럼 얼마의 딱 단일 가격으로 확실하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항분포 모형이 그 보면은 현실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볼지 몰라도 불확실성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더 현실화시킨 게 블랙슐츠 모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항분포 모형은 이렇게 10,000원짜리 주가가 12,000원이 되거나 8,000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만기 주가가 두 개의 값 중 하나로 나타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2,000원이 될 때의 콜 가격, 콜 가치, 그리고 8,000원이 될 때의 콜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옵션 투자론이나 그 파생상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이항분포 모형을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만기 주가가 두 개의 값 중 하나로 나타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인데 그 식도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제시되는 거 보면은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복잡한 식도 결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주가 곱하기 행사 가격 현재 가치를 뺀 걸로. 다만 확실성 모형에서는 현재 주가 곱하기 1이 돼 있는 거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도 곱하기 1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는 그 불확실성을 반영한 개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도 현재 주가 앞에도 뭔가 복잡한 걸 곱하고 그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에도 뭔가 복잡한 걸 곱해요. 그래서 교재의 그 맨 마지막에 다기간 모형의 그 콜옵션 가격 모형 이렇게 보면은 그 S0에 막 복잡한 거 막 이렇게 식이 있고 빼기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행사 가격의 1 플러스 RF 그리고 만기가 T다. 이러면 T 하고 여기에 곱하기 또 뭐 막 복잡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는 게 이것 때문에 복잡한 거지 그 구조를 보면은 확실성 모형에서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한다? 와 똑같은 겁니다.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한다.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렇게 알아두고 그 모형을 보면은 좀 이해가 수월합니다. 블랙쇼스 모형은 주가가 연속적으로 변동해서 만기 주가를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그 뭡니까 그 확실성 모형은 현재 주가가 딱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항 모형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나중에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분포가 계속돼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블랙쇼스 모형은 주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게 현실적이죠, 당연히. 블랙쇼스 모형이 현실적이고 그래서 내용이 어렵고 이항 분포 모형은 좀 중간이에요. 현실적인 것과 아주 비현실적인 것의 중간이고 확실성 모형은 비현실적이죠.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확정한 값으로 지금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거꾸로예요. 난이도는 그 현실적으로 올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비현실적일수록 내용이 쉬운 거죠. 블랙쇼스 모형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연속적으로 그 변한다고 가정해서 만기 주가를 알기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인데 그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주가의 ND1을 곱하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에다가 ND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식을 이렇게 쓰죠. S0는 S0가 아니죠. C0죠. 그 콜 가격을 구하니까 C0는 S0 곱하기 ND1 마이너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근데 여기서 이제 연속 복리니까 현재 가치를 구할 때 1 플러스 RF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ERF로 나누는 거죠. ERFT. 그리고 여기에 ND2를 구합니다. 그리고 D1, D2는 이제 또 구하는 식이 있죠. 그 값을 여기다 넣었는데 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현재 주가, 행사 가격의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서 ND1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가 D1이다. 그러면은 여기 면적을 말하는 게 이제 D1이죠. ND1이죠. ND1. 누적 확률값.
그러니까 만약에 D1이 D가 0이다 라고 하면은 D가 0이다고? 그러면은 딱 여기가 가운데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D1이 0이면은 이거는 딱 반 아니야? 이 전체가 1이니까. 그럼 이건 0.5가 되는 거예요. 0.5. 그렇게 해서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차감해서 그 콜 가격을 구하는 구조가 이항 모형, 확실성 모형, 이항 모형, 그 블랙쇼스 모형에서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콜 가격을 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가 있냐? 그 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0는 현재 주가예요. 현재 주가가 크면 클수록 콜 가격도 높아진다. 그렇겠죠? 만약에 50만 원에 내년에 가서 취득할 수 있는 그 콜 옵션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60만 원이 되면은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30만 원일 경우와 60만 원일 때 생각해봐요. 그럼 30만 원짜리가 50만 원 넘기가 쉽겠어요? 60만 원짜리가 50만 원 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높을수록 콜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행사 가격은 마이너스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취득할 수 있는 그 옵션과 50만 원에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은 30만 원에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의 가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클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또 만기가 길면은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 크게 먹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콜 가격에 플러스 영향을 주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러니까 변동성. 이거는 시간이 변동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에서 그 T가 커지면은 이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 가치에 플러스의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T가 콜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루트는 2개예요. 하나는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다운시켜서 이게 작아지면은 이게 다른 거 일정한데 이게 작아지면은 콜 가격이 커지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만기가 길면은 그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 날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은 콜 가치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RF 무위험이자율은 여기서 보듯이 무위험이자율이 커지면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다운시키니까 작게 만들어지니까 콜 가격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영향을 줘요. 배당을 얘기하기도 해요. 배당을 하면은 배당을 늘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DPS가 증가하면은 배당락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기초 주가가 떨어지면은 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 주가가 오를 때에 콜 가격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기초 가격이 떨어지면은 콜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배당은 마이너스 영향을 줘요. 마이너스 영향. 우리가 근데 보통은 그 콜 가격 결정 모양일 때는 배당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배당까지는 고려를 안 하죠. 이렇게 한 5가지 요인을 고려하는데 만약에 배당도 추가한다면은 배당은 그 자체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늘리면은 배당락 주가 S0가 떨어지니까 S0가 콜과 플러스의 관계에 있으니까 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가격의 결정 모형을 그림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이쪽이 이제 S0예요. 우리가 만기 가치를 그릴 때는 여기가 ST였잖아요. 여기가 CT고. 그런데 이제는 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데, 콜 균형 가격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S0가 되고, 여기도 이제 C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여기에 나타내면은 요런 선이 된단 말이에요. 파란 선으로. 그래서 현재 주가를 여기다 넣으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이 그 현재 주가에 대응하는 콜옵션의 균형 가격이란 말이에요. 콜옵션의 균형 가격.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S0와 콜 가격은 그 플러스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은 이게 오르는 이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계속 올라가는 증가함수에 돼요. 증가함수.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그 현재 주가 3만 원이라고 하고 분산이 2다. 만기는 6개월 남았다. 그리고 행사 가격은 28,000원이 있고 금리는 10%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회사의 그 주식 가격이 현재 3만 원인데 분산은 0.2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가서 28,0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는데 그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무이연금리는 10%다. 이래요. 그러면은 그 콜 가격은 S0 곱하기 ND1 그러니까 현재 주가 곱하기 행사 가격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만 D1, ND1, ND2를 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만 원에다가 ND1을 구하면은 0.7019가 나오고요. 그리고 ND2를 곱하면 0.587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값이 5,420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주식은 지금 현재 3만 원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내년에 28,000원에 살 수 있는 내년이 아니네. 6개월 후에 28,000원에 살 수 있는 그 콜옵션이 있는데 그 콜옵션의 균형 가격은 얼마냐? 균형 가치는 내재 가치는 얼마냐? 5,420원이라는 얘기예요. 5,420원. 시장에서는 얼마나 거래되고 있냐? 그건 모르죠. 시장 가격이 5,000원일 수도 있고 6,000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론 가격,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5,420원이 나왔는데 시장 가격은 5,000원이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거니까 사는 거고, 만약에 시장에서는 6,000원이다. 그러면 시장 거를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을 이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 옵션은 그 파란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 밖으로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쪽은 콜 옵션이 기초자산 가격과 같다는 건데 기초자산 가격보다 클 수는 없죠. 그렇죠? 콜 옵션을 가지고 기초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건데 기초자산 가격보다 더 크면 누가 콜 옵션을 삽니까? 그냥 기초자산을 사지. 그래서 요 파란 파란 색깔 부분이 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고 요 45도 선은 45도 선이 아니라 요 그 파란 선은 각 주가 수준에 맞는 콜의 이론 가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예제로 보면은 3만 원인 거예요. 3만 원. 여기가 3만 원이고 3만 원인 것을 요 함수에다가 넣었더니 요렇게 해서 여기가 5,420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는 그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은 우리가 좀 더 파생 상품 강의라든가 또 재무관리도 좀 고급 재무 쪽에서는 많이 다루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옵션은 조건부 청구권이다. 유리할 경우에만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 게 적정하냐. 이것이 이제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인 거죠. 콜옵션, 풋옵션, 유럽형 옵션, 미국형 옵션, 그 옵션의 내용이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기초자산인 주식과 결합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레버리지 효과나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성 모형, 이항분포 모형, 블랙쇼스 모형이 있는데 이것은 다 그 만기 주가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확실한 게 가장 그 비현실적인 것이 이제 확실성 모형이고,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이 제일 쉽고, 이항분포 모형, 블랙쇼스 모형으로 갈수록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블랙쇼스 모형이 가장 현실적인 모형인데, 그것을 공부하기에는 이제 내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실성 모형이나 이항분포 모형이나 이제 도출 과정을 설명을 하지만 블랙쇼스 모형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뉴턴의 열교환 방정식까지 갖다 쓰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블랙쇼스 모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숄스하고 머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랙쇼스, 머튼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만큼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도출 과정이,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블랙쇼스 모형에다가 필요한 변수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 쉬운 것처럼 블랙쇼스 모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옵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